세상을 뒤집어 놓은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줄리어드 음악원 출신 성악가가 오페라 무대를 버리고 한국 트로트에 빠져버렸다고 하는데요. 그 일로 인해 미국 클래식 음악계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그 미국인 성악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로또 1등 당첨의 행운을 불러오게 합니다.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사연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 카터예요. 저는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뼛속까지 미국인인 뉴요커랍니다. 저는 줄리어드 음악원에서 오페라를 전공했어요. 네, 그 엘리트 코스 밟는다는 바로 그 줄리어드 맞아요. 어릴 때부터 오페라 가수가 꿈이었거든요. 매일같이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제 인생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날은 줄리어드에서 정말 힘든 하루였어요. 졸업 리사이트를 2달 앞두고 매일 10시간씩 연습하던 시기였거든요. 푸치니의 오 미오 밤비노 카로를 연습하다가 고음에서 자꾸 목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교수님은 에밀리, 더 깊은 감정을 담아야 해. 너무 기계적이야 라고 계속 지적하셨죠. 그날 밤 11시, 저는 완전히 지친 상태로 기숙사에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를 켰죠. 평소라면 다른 오페라 가수들의 공연 영상을 찾아봤겠지만 그날은 정말 클래식에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추천 영상에 이상한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카리스마 넘치는 한국 중년 남성이었어요. 특이한 의상을 입고 무대에 서 있었죠. 그런데 그가 노래를 시작하는 순간 전 충격을 받았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와 감정의 깊이가 믿을 수 없었거든요. 가사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창법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어요. 특히 그가 음을 꺾는 방식이 정말 독특했죠. 클래식에서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 창법이었어요. 우리는 항상 완벽하게 정확한 음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배웠거든요. 하지만 이 남자의 노래는 음을 자유롭게 구부리고 끌어올리고 떨어뜨리면서도 놀랍게도 더 강렬한 감정을 전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노래 가사가 소크라테스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었어요. 자막을 보니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테스 형이라고 부르며 함께 춤추자고 노래하고 있었거든요. 클래식과 철학 그리고 대중음악이 이렇게 결합될 수 있다니. 완전히 충격이었어요. 영상이 끝났을 때 저는 눈물이 나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잠깐 내가 왜 울고 있지? 가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그의 목소리에 담긴 감정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제 마음을 움직인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새벽 5시까지 잠을 자지 않았어요. 나훈아라는 가수의 다른 영상들을 찾아보고 트로트라는 한국 음악 장르에 대해 검색했죠. 그의 다른 노래들 사랑은, 눈물의 씨앗, 무시로, 홍시 같은 곡들을 들으면서 점점 더 빠져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피곤했지만 이상하게 흥분된 상태로 레슨에 갔어요. 푸치니를 연습하다가 무의식적으로 꺾기를 시도했죠. 교수님은 즉시 피아노를 멈추고 저를 쳐다보셨어요. 에밀리, 지금 뭘 한 거지? 그건 오페라가 아니야. 저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죄송해요, 교수님. 어젯밤에 한국 음악을 조금 들었는데. 한국 음악? 에밀리, 너 졸업 리사이틀이 2달 남았어. 집중해야 해.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 기숙사로 돌아와 다시 나훈아의 영상을 찾아봤죠. 이번에는 그의 인터뷰와 다큐멘터리도 찾아봤어요. 영어 자막이 있는 영상들을 통해 그가 한국에서 얼마나 전설적인 가수인지 그리고 트로트라는 장르가 한국 대중음악의 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날 밤 저는 룸메이트 제시카에게 나훈아의 영상을 보여줬어요. 에밀리, 너 미쳤어? 이게 뭐야? 제시카는 웃으면서 물었어요.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이 사람의 노래를 들으면 가슴이 뛰어. 오페라를 연습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야. 그래서 뭐 이제 오페라 그만두고 한국 트로트 가수가 되겠다고? 제시카는 농담으로 한 말이었지만 그 순간 저는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왜 안 되지? 연습실이 비어있을 때마다 저는 마치 죄를 짓는 아이처럼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온 세상에 울리는 것 같았죠. 혹시라도 누가 볼까봐 숨을 죽이고 문에 바싹 귀를 대고 복도에 발소리가 들리는지 꼼꼼히 확인했어요.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한 번은 다른 학생이 갑자기 연습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바람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해 나훈아의 테스 형을 열창하고 있었는데 그 학생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걸 똑똑히 봤죠. 그 학생의 표정이 지금도 생생해요. 완전히 이 사람 미쳤나? 하는 표정이었죠. 마치 제가 외계에서 온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존재를 마주한 듯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어색하게 웃으며 얼버무렸어요. 그냥 발성 연습하고 있었어. 그 학생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훑어보더니 이상한 취미네라는 말을 남기고 황급히 연습실을 나갔어요. 그날 밤 저는 혹시라도 소문이 퍼질까봐 잠을 설쳤어요. 줄리어드에서 미친 여자로 낙인 찍히는 건 상상하기도 싫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마치 거부할 수 없는 운명에 이끌리는 것처럼 트로트에 대한 열망은 점점 더 강렬해졌죠. 매일 밤 한국어 가사를 구글 번역기로 해석하면서 트로트의 세계에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번역기의 어색한 문장 속에서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고 애썼고, 때로는 한국 친구들에게 물어보며 정확한 뜻을 알아내려고 노력했죠. 테스 형의 가사는 철학적인 내용과 유머가 독특하게 섞여 있었어요. 삶의 고뇌와 허무함을 달관한 듯한 가사 속에서 묘한 위로를 받았죠. 그리고 다른 트로트 곡들은 이별, 그리움, 한이라는 한국 특유의 감정을 담고 있었어요. 겪어보지 못한 감정이었지만 멜로디와 목소리를 통해 그 깊이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나훈아가 70대임에도 불구하고 무대에서 보여주는 에너지와 카리스마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우렁찼고 무대를 압도하는 존재감은 젊은 가수들 못지않았죠. 클래식 세계에서는 30대 후반이면 이미 늦은 나이로 여겨지는데 이분은 70대에도 전성기를 누리고 계신 거예요. 마치 시간마저 초월한 듯한 그의 모습은 저에게 큰 영감을 줬어요. 나이라는 숫자에 갇혀 스스로 한계를 규정짓지 말라는 메시지처럼 느껴졌죠. 어느 날 밤 저는 연습실에서 트로트를 연습하다가 문득 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밀려왔어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10년 넘게 오페라를 위해 모든 걸 바쳐왔는데 이제 와서 완전히 다른 길로 가려는 건가? 낮에는 베르디와 푸치니의 아리아를 부르고 밤에는 나훈아와 송가인의 트로트를 부르는 이중생활이 저를 지치게 만들었어요. 마치 두 개의 다른 악기를 동시에 연주하려는 것 같았죠. 성대는 혼란스러워했고 목소리는 점점 피로해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분열되는 느낌이었어요. 클래식에서는 완벽한 테크닉과 정확한 음정이 중요했지만 트로트에서는 감정과 표현력이 우선이었죠. 마치 두 개의 다른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트로트를 부를 때 느끼는 자유로움과 해방감은 오페라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꽉 조여진 코르셋을 벗어던진 것처럼 숨을 깊게 쉴 수 있는 기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숨어서 트로트를 연습하지 않겠다고요. 제 열정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첫 트로트 커버 영상을 찍기로 했죠. 그날은 5월의 따스한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지던 토요일 오후였어요. 룸메이트 제시카는 주말을 맞아 샌프란시스코에 내려가 있었고 기숙사 방은 온전히 제 것이었죠. 이보다 더 완벽한 타이밍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카메라를 세팅하고 녹화 버튼 앞에 서자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손가락 끝까지 떨려왔고 목 안쪽에서는 이상한 긴장감이 느껴졌죠. 마치 데뷔 무대에 서기 직전의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그보다 더 무서웠어요. 오페라는 제가 잘 아는 영역이지만 트로트는 완전히 미지의 세계였으니까요. 심호흡을 몇 번 하고 용기를 내서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안녕하세요. 첫 마디부터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소 무대에서 당당하게 아리아를 부르던 제가 맞나 싶을 정도로요. 얼굴은 불타는 듯 뜨거웠고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저는 에밀리 카터입니다. 오늘 나훈아 선생님의 테스 형을 불러보려고 해요. 제 발음이 얼마나 이상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나훈아라는 이름을 말할 때 혀가 꼬이는 것 같았고 테스 형은 마치 외계어를 발음하는 것처럼 어색했죠.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이상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피아노 반주를 틀고 노래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작고 불안정했어요. 마치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한 음을 밟아 나갔죠.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조금씩 자신감이 생겨났어요. 첫 소절의 꺾기를 시도했을 때 정말 이상한 감각이 찾아왔어요. 마치 제 목소리가 저만의 것이 아닌 것처럼 다른 누군가가 저를 통해 노래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클래식 발성에서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성대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느낌이 굉장히 자유롭고 해방감을 주는 거예요. 평생 아름다운 소리만 내도록 훈련받았는데 갑자기 감정적인 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거죠. 노래를 부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어요. 가사의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확실히 느껴졌거든요. 슬픔, 그리움, 희망. 이 모든 감정이 한데 어우러져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노래가 끝났을 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제 방 안에는 제 거친 숨소리만 들렸죠. 녹화를 멈추고 영상을 확인했을 때 낯선 제 모습에 놀랐어요. 눈빛이 달랐어요. 오페라를 부를 때의 계산된 우아함 대신 날것의 감정이 담겨 있었죠.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어요.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 손가락이 업로드 버튼 위에서 떨렸어요.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죠.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 줄리어드 친구들이 이걸 보면 날 어떻게 생각할까? 교수님이 알게 되면, 한국 사람들이 내 발음을 듣고 불쾌해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과 불안이 저를 마비시켰어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죠. 에밀리, 넌 항상 안전한 길만 걸어왔어. 이번엔 모험을 해봐. 진정한 아티스트는 경계를 넘나드는 법이야. 네가 느낀 이 감동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눠봐. 깊은 숨을 들이쉰 후 저는 눈을 감고 업로드 버튼을 눌렀어요. 그 순간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아찔한 감각이 밀려왔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어요. 영상 제목은 간단하게 정했어요. 미국 성악가의 첫 트로트 도전 나우나 테스형 해시태그로는 트로트 나우나 테스형 미국인 트로트 같은 것들을 넣었죠. 사실 당시에는 해시태그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몰랐어요. 그저 본능적으로 달았을 뿐이죠. 업로드를 마치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홀가분한 기분이었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적어도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을 했다는 만족감이 있었죠. 유튜브 알림을 끄고 책을 읽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몇 분마다 휴대폰을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소녀처럼 초조하고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죠. 아직 조회수는 10도 안 되었고 댓글도 없었죠. 역시 아무도 관심 없나 보다. 약간의 실망감을 안고 저는 그날 밤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은 중요한 성악 레슨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휴대폰을 확인했죠. 그때 첫 댓글을 발견했어요. 와우, 미국인이 트로트를 이렇게 부르다니 정말 놀라워요. 발음은 조금 어색하지만 감정 표현이 정말 좋네요. 더 많은 커버곡이 듣고 싶어요. 한국어로 된 댓글이었는데 구글 번역기를 돌려서 읽었어요. 첫 댓글을 받은 기쁨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누군가가 제 노래를 듣고 반응해줬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기분으로 눈을 떴어요. 어제 밤새도록 올라왔던 알림과 댓글들은 꿈만 같았죠. 휴대폰 화면에 비친 조회수와 댓글 수는 여전히 놀랍도록 높았어요. 이게 정말 현실일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마치 꿈과 현실의 경계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학교에 가는 길 저는 조금씩 실감이 나기 시작했어요. 평소와 다르게 캠퍼스를 걷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죠. 그중 몇몇은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왔어요. 에밀리, 유튜브 영상 봤어. 정말 멋지더라. 한국인 친구들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 친구들까지도 저를 응원해 주었어요. 그들의 따뜻한 반응에 마음이 벅찼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뿐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응원해 주다니.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클래식 전공 친구들 중에는 의아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이들도 있었죠. 에밀리, 너 정말 트로트 가수가 되고 싶은 거야? 그동안 오페라를 위해 투자한 시간은 어떡할 거야? 라는 질문은 가끔 상처가 되기도 했지만 오히려 이런 의심과 비판이 제 안의 반항심을 자극했다야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어 라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학교 수업이 끝나고 저는 혼자 연습실에 갔어요. 피아노 앞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나훈아의 테스형을 다시 불러보았어요. 이번에는 카메라 없이 오로지 저만을 위한 공연이었죠. 눈을 감고 노래를 부르며 트로트를 처음 접했을 때의 그 설렘과 감동을 다시 느꼈어요. 그 순간 제 안에 어떤 확신이 생겼어요. 이 길이 맞아. 이 길을 가야 해.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펼쳐 새로운 목표를 적었어요. 트로트 가수가 되자.
그리고 클래식과 트로트를 융합한 나만의 음악을 만들어보자. 이 목표는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두려움과 흥분을 동시에 안겨주었어요. 클래식과 트로트 두 세계를 모두 사랑하는 저는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며칠 후 저는 한국어 학습 사이트를 찾아 공부를 시작했어요. 가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발음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배워야겠다고 결심했죠.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지만 매일 조금씩 진전을 이루며 즐거움을 느꼈어요. 사랑, 그리움, 한같은 단어를 배울 때마다 그 감정들이 어떻게 노래에 녹아드는지 상상해 보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결심을 했어요. 한국에 가자. 직접 그곳에서 트로트를 배우고 한국의 문화를 경험해 보고 싶었어요. 한국에 가서 트로트의 뿌리를 배우고 그 감정을 온전히 이해하고 싶었죠. 줄리어드에서의 마지막 학기가 끝나면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제 유튜브 영상이 인기를 얻으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중에는 줄리어드의 교수님들과 동료들도 있었죠. 제가 클래식 음악의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동시에 트로트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아침 저는 로버트 교수님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어요. 에밀리, 내일 내 연구실로 와주겠니? 이야기할 것이 있어. 짧고 단호한 메시지였죠.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이 내 영상을 보셨구나. 그날 하루 종일 저는 불안감에 시달렸어요. 교수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어떻게 제 마음을 설명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죠. 밤새 잠을 설치다가 다음날 아침 교수님 연구실 앞에 섰어요. 조심스럽게 노크를 하고 들어갔어요. 교수님은 책상 앞에서 악보를 보고 계셨죠. 에밀리, 들어오렴. 교수님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이 차분했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제 심장은 마구 뛰었고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죠. 앉으렴.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컴퓨터 화면을 돌려 제게 보여주셨어요. 그곳에는 제 테스형 커버 영상이 열려 있었죠. 이것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겠니?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용기를 내어 말하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저는 트로트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이었는데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어요. 이 음악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요. 제가 오페라에서 느끼지 못했던 감정과 자유로움을 느끼게 해주거든요. 교수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에밀리, 넌 정말 재능 있는 학생이야. 내 소프라노 음색은 정말 특별해. 줄리어드에 입학할 때부터 난 내가 큰 성공을 거둘 거라고 믿었어. 그런데 지금 넌 트로트를 부르고 있어. 교수님의 말씀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분은 항상 제 재능을 믿어주셨고 제가 최고의 오페라 가수가 되길 바라셨거든요. 교수님, 저는 오페라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음악도 탐험하고 싶은 거예요. 트로트는 제게 새로운 감정과 표현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에밀리, 넌 아직 젊고 호기심이 많아. 하지만 음악의 세계는 매우 경쟁적이야. 한 가지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느 것도 제대로 이룰 수 없어. 특히 오페라는 평생의 헌신이 필요한 예술이야. 교수님의 말씀이 가슴에 콕 박혔어요. 그분 말씀이 맞았어요. 오페라는 정말 어려운 예술이고 완벽한 기술과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했죠.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은 이미 트로트에 빠져 있었어요. 교수님, 저는 정말 고민이 많아요. 오페라를 사랑하지만 트로트 역시 제 마음을 움직이거든요. 두 가지를 모두 할 수는 없을까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에밀리, 난 네가 행복하길 바래. 하지만 동시에 내 재능이 낭비되는 것도 보고 싶지 않아. 한 가지 제안을 하마. 졸업 리사이틀까지는 오페라에 집중해. 그 후에 네가 정말 원하는 길을 선택하렴. 교수님의 제안은 합리적이었어요. 졸업 리사이틀은 제 줄리어드 생활의 정점이자 오페라 가수로서의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무대였으니까요. 네, 교수님. 약속드릴게요. 리사이틀까지는 최선을 다해 오페라에 집중할게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래, 그게 좋겠구나. 그리고 에밀리, 어떤 선택을 하든 난 항상 내 편이야. 그걸 잊지 마. 교수님의 따뜻한 말씀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분은 엄격한 교수님이었지만 항상 제 성장을 진심으로 바라셨거든요.
연구실을 나오면서 저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적어도 당분간은 두세 개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가장 어려운 대화는 아직 남아 있었어요. 바로 가족들에게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일이었죠. 저희 가족은 3대째 클래식 음악가 집안이에요. 할아버지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셨고 아버지는 보스턴 심포니의 첼리스트세요. 어머니도 피아니스트로 활동하셨고요. 저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 자연스럽게 클래식의 길을 걸어왔어요. 가족들에게 제 트로트 사랑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어요. 주말을 맞아 보스턴 집으로 돌아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냄새와 소리가 저를 반겼죠. 거실에서는 아버지가 베토벤 첼로 소나타를 연습하고 계셨고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모든 것이 평화롭고 익숙했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 속에 있었어요. 저녁 식사 후 저는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어요. 엄마, 아빠,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는 연습하던 첼로를 내려놓으셨어요. 어머니는 차를 따르다 말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두 분의 눈빛에는 기대와 궁금함이 담겨 있었죠. 제가 요즘 트로트라는 한국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고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차 주전자를 내려놓으셨어요. 트로트라니 그게 뭐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문은 선명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나훈아의 테스형을 처음 들었을 때의 감동, 트로트에 빠져든 과정, 유튜브 영상의 폭발적인 반응까지. 말을 마치고 고개를 들어 부모님을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고 어머니의 눈에는 걱정과 혼란이 가득했어요. 에밀리, 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다양한 음악에 관심을 갖는 건 좋은 일이야. 하지만 내 미래는 오페라에 있어. 그동안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을 생각해봐. 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분은 제가 오페라 가수가 되는 꿈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빠, 저는 오페라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음악도 경험해보고 싶어요. 트로트를 부를 때 느끼는 감정이 정말 특별해요. 마치 제 영혼의 다른 부분이 깨어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머니가 조용히 물으셨어요. 에밀리, 그 음악이 너에게 그렇게 중요하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음악에 깊은 감정을 느낀 건 오랜만이에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렇다면 내 마음을 따라가봐. 음악은 결국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니까. 어머니의 지지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우려를 표하셨죠. 에밀리, 난 네가 행복하길 바란다. 하지만 동시에 내 재능이 낭비되는 것도 보고 싶지 않아. 오페라는 내 인생의 꿈이었잖아.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아빠, 저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제 음악적 지평을 넓히고 싶어요. 트로트를 통해 배우는 것들이 오페라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어요. 부모님은 걱정되는 점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셨고 저는 최대한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두 음악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 졸업 후의 계획, 앞으로의 커리어 방향. 모든 것이 불확실했지만 저는 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마침내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에밀리, 네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나는 그걸 지지할 거야.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줘. 졸업 리사이틀까지는 오페라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할게요, 아빠. 리사이틀은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할 거예요. 어머니도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에밀리, 어떤 음악을 하든 넌 항상 우리 딸이야. 내 목소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부모님의 지지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토록 두려워했던 대화가 이렇게 따뜻하게 마무리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더 가벼운 마음으로 뉴욕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저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게 되었죠. 첫째, 졸업 리사이틀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 둘째, 트로트에 대한 이해와 실력을 더 깊이 발전시키는 것. 줄리어드로 돌아와 연습실에 들어서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곳은 여전히 제 음악적 성장의 중심지였지만 이제 제 마음은 더 넓은 세계로 향하고 있었죠. 피아노 앞에 앉아 베르디의 아리아를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트로트에서 배운 감정 표현법이 오페라를 부르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로버트 교수님은 제 변화를 즉시 알아차리셨어요. 에밀리, 오늘 내 목소리에 뭔가 다른 점이 있구나. 더 자유롭고 더 감정적이야.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트로트에서 배운 거예요, 교수님. 감정을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흥미롭구나. 그날부터 저는 두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오페라를 연습하고 밤에는 트로트를 연구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제 음악적 여정을 즐겼어요. 낮에는 학교에서 오페라를 연습하고 밤에는 집에서 트로트를 연구하는 생활이 계속되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창가에 서서 뉴욕의 밤 풍경을 바라봤어요. 이 도시에서의 4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오디션, 레슨, 공연, 시험.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음악적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과연 내가 두 세계를 모두 품을 수 있을까? 마음속으로 질문했어요. 하지만 그 답은 이미 알고 있었죠. 음악에는 경계가 없어요. 중요한 건 진정성과 열정, 그리고 끊임없는 탐구 정신이었죠. 졸업 리사이틀 날 저는 전통적인 오페라 아리아로 공연을 시작했어요. 베르디, 푸치니, 모차르트. 제가 4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모두 보여주었죠. 관객들의 반응은 뜨거웠고 로버트 교수님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공연의 마지막 저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제가 최근에 빠져든 한국 트로트와 오페라의 만남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관객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 유튜브 활동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런 융합 음악을 듣게 될 줄은 몰랐던 거죠.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고 저는 푸치니의 선율로 노래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그 선율은 테스형의 멜로디로 변해갔죠. 두 음악이 만나는 순간 관객석에서는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노래를 마치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갑자기 열렬한 박수가 터져나왔죠. 사람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로버트 교수님도 환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공연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 축하와 격려의 말을 건넸어요. 특히 로버트 교수님은 제 어깨를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에밀리, 넌 정말 특별한 음악가야. 두 세계를 이렇게 아름답게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 내 앞길이 정말 기대되는구나. 교수님의 말씀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토록 두려워했던 선택이 이제는 제 음악적 정체성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의 트로트 전문가들과 온라인으로 레슨을 받기도 하고 트로트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에 대한 책들을 읽기도 했죠. 이 모든 과정을 유튜브에 공유하면서 제 채널은 점점 더 성장해 갔어요. 이제 제 채널은 단순한 트로트 커버 채널이 아니라 동서양 음악의 만남과 융합을 탐구하는 플랫폼이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제 한국 방문 계획이 확정되었어요.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비행기 좌석에서 일어나는 순간부터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흘렀고 다리는 후들거렸죠. 긴 비행 동안 잠을 거의 못 잤지만 이상하게도 피곤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흥분과 설렘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만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죠. 내가 정말 한국에 온 거야? 이게 현실이 맞나? 입국 심사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죠. 한글로 된 안내판, 낯선 언어로 울려 퍼지는 공항 방송, 그리고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 순간 제가 얼마나 먼 여정을 시작했는지 실감이 났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아 도착장으로 향했어요. 도착장을 나서자 한국문화원에서 보내준 가이드가 제 이름이 적힌 작은 팻말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친절한 미소에 안도감이 밀려왔죠. 에밀리 씨, 저는 오늘 당신을 안내할 김지연입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지연 씨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었어요. 제가 준비해온 한국어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서툰 한국어에 지연 씨는 놀라워하며 박수를 쳤어요. 와, 한국어를 배우셨군요. 발음이 정말 좋아요. 그녀의 칭찬에 자신감이 생겼지만 동시에 부끄러움도 느꼈어요. 제가 아는 한국어는 정말 기초적인 인사말 뿐이었거든요. 공항에서 나와 차에 오르자 서울의 풍경이 창밖으로 펼쳐졌어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고 네온사인과 한글 간판들이 거리를 화려하게 수놓고 있었죠. 뉴욕과는 또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더 역동적이고 더 생생하고 더 열정적인 느낌이랄까요? 저기 보이는 건물이 남산타워예요. 서울의 상징이죠. 내일 시간이 된다면 함께 방문해 볼까요? 지연 씨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서울의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해요. 차 안에서 지연 씨는 제 방문 일정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 문화체험, 트로트 학원 방문,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작은 콘서트까지. 일정이 빽빽했지만 모든 것이 기대되었어요.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저는 제일 먼저 유튜브 카메라를 꺼냈어요. 이 모든 순간을 구독자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밀리입니다.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어요. 모든 것이 너무 신기하고 설레요. 창밖을 보세요. 이 아름다운 서울의 야경.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촬영을 이어갔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한국 트로트 여정이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도 함께 이 여정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설레고 기대돼요. 영상을 편집해 바로 업로드했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새겼죠. 모든 것이 꿈 같았어요. 내가 정말 한국에, 그것도 트로트를 배우기 위해 왔다니. 하지만 다음날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도전적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호텔 근처를 둘러보기로 했는데 지하철을 타려다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거든요. 한글로만 쓰여진 역 이름과 노선도를 보며 당황했죠. 머릿속에서 연습했던 한국어 문장은 모두 사라지고 불안감만 커져갔어요. 저기요, 죄송합니다. 이 지하철이 한국문화원으로 가는 방향 맞나요? 서툰 한국어로 도움을 청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쁜 출근 시간에 제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어요. 영어로 물어봐도 대부분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죠. 점점 더 당황스러워지던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제게 다가왔어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어디 가려고 하세요? 그녀의 영어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한 미소에 저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문화원에 가려고 하는데 길을 잃었어요. 그녀는 친절하게 제 목적지까지 가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고 심지어 첫 번째 환승역까지 함께 가주겠다고 했어요.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었는데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했다고 했죠.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수진은 제게 물었어요. 한국에 왜 오셨어요? 여행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트로트를 배우러 왔어요. 트로트요? 와, 정말 특이하네요. 외국인이 트로트에 관심을 갖다니. 왜 트로트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저는 나훈아의 테스형을 처음 들었을 때의 감동, 트로트의 독특한 창법에 매료된 과정,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국 팬들과 소통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수지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트로트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주로 좋아하는 음악이라 생각했는데 미국 성악가가 트로트에 매료되다니 신기해요. 기회가 된다면 제 부모님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두 분 다 트로트 팬이거든요. 수진의 도움으로 무사히 한국문화원에 도착했어요. 헤어지기 전 그녀는 제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말했어요. 한국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리고 제 부모님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어요.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그녀의 친절함에 감사하며 저는 한국문화원으로 들어갔어요. 오늘의 일정은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이었죠. 한복 입기, 전통차 마시기, 한국 역사 배우기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한복을 입어보는 시간이 특히 기억에 남았어요. 화려한 색상의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전통 의상을 입은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신기했어요. 한복 선생님은 제게 절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 번 연습했지만 여전히 어색했어요. 에밀리 씨, 한복이 정말 잘 어울려요. 마치 한국 사람 같아요. 선생님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지만 동시에 웃음이 나왔어요. 금발 머리에 파란 눈을 가진 제가 어떻게 한국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따뜻한 환영의 마음이 느껴져 감사했어요. 오후에는 한국 전통 음악 수업이 있었어요. 가야금, 장구, 대금 등 다양한 전통 악기를 직접 보고 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전통 음악 선생님은 한국 음악의 특징과 서양 음악과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 전통 음악은 서양 음악과 달리 식임새라는 기법이 중요해요. 음과 음 사이를 꾸미는 표현이죠. 트로트의 꺾기도 이런 전통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트로트가 단순히 현대적인 대중음악이 아니라 한국의 오랜 음악 전통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죠.
서양 클래식과 한국 트로트의 연결점을 찾는 것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며칠 후 드디어 트로트 레슨을 받을 기회가 왔어요. 지연 씨의 소개로 저는 서울에 있는 작은 음악 교습소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화려한 간판도 없고 세련된 인테리어도 없었지만 그곳에는 진정한 음악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어요. 교습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낡은 피아노와 앰프 그리고 오래된 트로트 포스터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선생님이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죠. 안녕하세요, 에밀리 씨. 저는 여기서 트로트를 가르치고 있는 박진환입니다. 멀리서 오셨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박 선생님은 제게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했고, 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트로트를 배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유튜브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유튜브로 배우나 보네. 박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직접 와서 배우는 건 또 다르지. 자, 그럼 한번 노래를 불러볼까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나훈아의 테스형을 불렀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왠지 모르게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노래가 끝나자 박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발성은 훌륭하네. 역시 성악을 전공한 사람은 다르구먼. 하지만 감정이 부족해. 트로트는 단순히 음을 잘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 담겨야 해.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그동안 간과했던 부분을 정확히 지적해 주었거든요. 트로트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라는 것을요. 한국 사람들은 슬픈 일이 있으면 울면서 노래를 불러. 기쁜 일이 있어도 춤추면서 노래를 부르고. 트로트에는 우리네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야. 그걸 이해해야 진정한 트로트를 부를 수 있지. 박 선생님은 제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전쟁의 아픔, 가난, 이별의 슬픔. 그 모든 감정들이 트로트 속에 녹아 있다는 것을요. 수업이 끝날 무렵 박 선생님은 작은 무대 하나를 소개해 주셨어요. 에밀리 씨, 이번 주말에 근처 공원에서 작은 공연이 열릴 거예요. 거기서 한번 노래해 보는 게 어떻겠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직접 노래를 부르면서 트로트의 감정을 느껴보는 거죠. 순간 망설였어요. 아직 실력도 부족하고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자신 없었거든요. 하지만 박 선생님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제 트로트 여정에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좋아요,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트로트 무대에 서게 되었어요. 공연 당일 아침부터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할지, 어떤 의상을 입어야 할지, 어떻게 무대에서 춤을 춰야 할지. 모든 것이 걱정이었죠. 리허설을 위해 공연장에 도착했을 때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동네 주민들, 관광객들, 그리고 저를 응원하러 온 팬들까지. 그들의 시선이 쏟아지는 순간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무대 뒤편에서 저는 박 선생님과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에밀리 씨,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면 돼요. 당신이 트로트를 사랑하는 마음, 한국 문화를 존경하는 마음. 그걸 진심으로 전달하면 돼요. 박 선생님의 격려에 용기를 얻어 저는 무대 위로 올라섰어요. 조명이 켜지고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었어요. 첫 소절을 내뱉는 순간 온몸이 떨려왔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노래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한국어 발음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마음만은 진심이었어요. 제가 느꼈던 슬픔, 그리움, 희망. 모든 감정을 목소리에 담아 노래했어요. 관객들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몇몇 분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어깨를 들썩이며 함께 춤을 추기도 했죠. 제 노래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노래가 끝났을 때 관객들은 열렬한 박수와 환호로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죠.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작은 무대였지만 그곳에서 저는 진정한 트로트 가수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죠. 호텔로 돌아와 유튜브 영상을 찍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무대에 섰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제 노래를 듣고 감동받아 우는 분들도 계셨고 함께 춤을 추는 분들도 계셨어요. 영상 촬영을 멈추고 저는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수많은 빛들이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 빛들은 마치 제 마음속에 작은 불꽃들이 모여 하나의 큰 불꽃이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번 한국 방문은 단순히 음악을 배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주었어요. 그것은 제 자신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문화와 음악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정은 저를 더 나은 아티스트로,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켰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수진과 그녀의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따뜻한 가정에서의 식사는 가족의 정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었죠. 그들은 제 한국 생활에 대해 물어보며 많은 응원과 격려를 해주셨어요. 에밀리 씨, 언제든 한국에 다시 오세요. 우리는 항상 당신을 환영할 거예요. 그들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이곳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제게 준 사랑과 지지는 저를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만들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한국을 떠나는 날, 저는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마음 한구석에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가득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 프로젝트를 구상하기로 했죠. 동서양 음악의 조화를 이루는 앨범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리고 그 앨범에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감정과 이야기를 담을 생각이에요. 뉴욕에 도착한 후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속에는 한국과 트로트에 대한 사랑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제 음악에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있었죠. 에밀리 카터의 여정은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한국과 미국, 클래식과 트로트, 전통과 현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다하며 새로운 음악적 도전을 이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일 빨리 보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